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너무 좀 강행군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면은 이제 꾸준히 하라고 제가 조금 쉬는 시간에 좀 다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23주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23 곱하기 7 뭐 하면 아까 170 며칠 남았다고 그랬죠. 176일 동안 나는 하루에 한 문제만 가져가겠다. 그럼 170문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한 문제만 확실히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술 계산 문제를 정복하라 이렇게 기술 계산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요즘에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배점 단계에서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기술 계산 문제에서 채점이 점수 배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고요. 목표를 정해라. 여기 뭐 보면 하루에 4시간씩 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아까 6개월인데 지금 뭐 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그럼 그분은 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저처럼. 할 때 바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운그레이드하고 그런 것들은 다음 과정에 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장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감은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안지를 썼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연락처하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연락처가 틀리신 분이 있나요? 지금 제가 저기 했던 부분 중에서 연락처가 틀리신 분은 아까 메일 주소가 틀려가지고 못 받으셨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고요. 제가 했던 챕터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듣지 않으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스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돼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만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뭐 6개월 듣다가 그 다음 과정에 안 들으시더라도 그냥 메일을 보낼 때 같이 CC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또 뭐 다른 학원 다니시다 보니까 이게 또 스팸처럼 또 번거로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끝에 뭐 부산 동영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학원으로 다 메일을 같이 쏩니다. 학원의 담당자한테. 학원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링크를 다 걸어드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UPFC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팩트의 종류.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압기를 통해서 갔는데 여기다 TCBR을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TCSC 간다고 그랬죠? 여기 지중성 전술에 스테이트콤 단다고 그랬죠? 이렇게. 또 다른 부분 달 때 이렇게 UPFC 단다고 그랬죠? UPFC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CCPR. 그런 것들을 단다고 되어 있습니다. SV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제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지. TCR, TSC, 네? TCSC. 사이렉스를 이용한 겁니다. 사이렉스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해가지고 밸브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대충 이렇다. UPFC, Unified Power Flow Controller 있네. Unified Power Flow Controller. 그래가지고 GTO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인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선도성에서 이제 인버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들 같은 거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비슷합니다. 인버터 쓰고, 그 다음에 DC 캐패시턴스 쓰고, 션트 리액터 쓰고, 시리즈 TR 쓰고, 바이패스 스위치 쓰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인버터들하고 이제 순행 설비들, 아까처럼 냉각을 보내주게 한 펌프들, 그 다음에 냉각 설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이제 인버터용 변압기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에 대한 결선이 좀 틀립니다. 일반 변압기에 틀려서. 스타트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따가 사진들에도 보시면은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버터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처럼 전압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뭐 전압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C가 올라가니까 이런 내용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조류 제어 뭐 이런 것들. 요건 이제 실제로 UPFC 화면입니다. 실제로 가동하는 화면에서 UPFC는 3개가 다 된다 그랬죠. 전압,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크기, 위상각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보시면 매그니튜드, PU 뭐 이렇게 PQ 다 나와 있죠. P 값도 제어하고 위상값도 제어하고 이건 전압의 크기도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같은 경우 이게 미금 변제에서 아까 인버터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아까 여기 보셨던 이 인버터에 하는 그런 내용들 나와있죠.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10메가의 스테이트콤이 지금 그 미금 변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운전되는지 효성에서 설치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지 그런 이제 현장 설치 사진이라든가 이건 미금 변제소를 제가 방문했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패치가 여기 또 나오죠. 패치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송전선 쪽을 통해 가지고 수용가 쪽을 배달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기기들이 들어가는지 여기 스테이트콤 동기형 정지형 동기 조상기 같은 경우는 인버터를 씁니다. 여기. 예? 아까처럼 리액턴스를 쓰는데 거기 인버터를 써가지고 그 리액턴스를 조금 더 제어를 더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팩치는 여기 보시면 팩치가 이렇게 지금 강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강진에 설치되어 있는 외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미금 변전소고 이게 신가평 변전소에 이제 실제로 설치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나중에 변전 설비할 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스테이트콤 개발했던 거 보시면은 이건 통신하기 아까처럼 발전소 통해서 스테이트콤이나 팩치를 통해서 수용가까지 공급된다라는 그런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팩치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병렬, 직렬, 직병렬 하는 부분. UPFC가 직병렬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가시면 이런 구조를 요구를 하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직렬로 돼 있다. 얘는 병렬로 돼 있다. 얘는 직병렬로 돼 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병렬로 돼 있습니다. 얘는 직렬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렬로. 얘는 병렬로 땄기 때문에 여기 PT처럼 땄죠. 근데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면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직병렬이기 때문에 얘는 병렬이고 이게 직렬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인버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인버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기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이 있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P는 X분의 ESL 사인 세타. P X가 줄어드니까 이게 전부 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력 상차가 곡선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뭐다? 팩치는 뭐다? 대전력용 반도체 소재를 이용하여 송전 전력과 설비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전송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실 수 있거나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A에서 B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보내줄 수 있다.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아까 송한설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풀어서 써준 겁니다. 수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송전 용량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 송전 효율도 좋아질 수가 있고 안정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설비 이용률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공급 신뢰도도 향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더 써주시면 되죠. 뭐 국토의 효율적 이용까지 썼네요. 왜냐면 공간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예? 뭐 팩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빼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UPFC.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런 것들. HVDC 아까 보셨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HVDC란 무엇이다? 적용 분야는 뭐다? 해당년도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돼 있다? 우리나라 같은 건 어떻게 돼 있고, 어디는 어떻게 돼 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장점은 뭐냐? 절송, 충환, 유예 이렇게 나오죠?
저렴 계급하니까 이게 25점짜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겁니다. 10점짜리를 쓸 때는 요거 빼고 간단하게 키워드 나오고, 왜? 한 페이지 써야 되니까. 25점짜리는 2페이지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만 써주셔도 되죠. 절성, 무, 충환, 유의, 단, 단락 용량 경감, 비동기 연계, 과도 안정도 향상, 뭐 전자유도 작용, 정전유도 작용, 뭐 대지기로, 기로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배우셨던 걸 갖다 쓰는 거죠. 직류송전 설비의 적용예. 우리나라 개통을 쓴 거죠. 아까 이거 단선도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예. 사이리스 변환장치가 어떻게 돼 있고, 변압기가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예? 그 다음 차단기는 어떻게 돼 있고, 직류용 차단기이기 때문에 또 틀려지겠죠? 교류용 차단기도 있고, 고주파 필터도 있고, 직류 리액터는 평활을 하기 위해서 맥류를 제거해주는 부분이고, 무효전력원이 있고, 뭐 직류 케이블이 있고요. 예? 아까 솔리드 케이블을 쓴다고 그랬죠? 800스퀘어를 우리나라는. 근데 다른 케이블도 쓴다. 여기는 직류 설비 보호 기능에 대해서. 보호 기능에서는 직류 쪽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송전 방식. 송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럼 단극하고 쌍극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모노폴라, 바이폴라 물어보시면 더 쉽겠죠. 근데 아까처럼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모노폴라, 바이폴라. 이런 식으로 장단점. 철성무, 충환, 유전, 절연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송전 효율이 좋다. 안정도가 좋다. 단락 용량 경감이 좋다. 계속 반복이 되죠.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앞에서 썼던 거 여기서는 똑같이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요. 제주 해남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한다. 그래도 여기 제주 해남간에 대한 내용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HVDC에 대한 내용도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추진 배경, 설비 현황,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HVDC가 뭔지는 써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응용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800스퀘어 솔리드 케이블이 101km가 같다. 실제의 내용을 써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게 아까 그 한전에 있는 그 예일문화사 그 자료를 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공사가 돼 있는데 왜 직류송전을 하느냐? 아까 왜 직류송전을 한다고 그랬죠? DC를 쓰지 않고 AC를 쓰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간섭 현상, 전자유도, 정전유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송전 용량을 증대를 시키고 있거나 뭐 그런 내용도. 표피 효과, 여기는 유전차선, 표피 효과, 뭐 이런 저렴한 부분이 용이하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AC 케이블을 하게 되면 전압이 커지니까 큰 케이블로 갖다가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저 케이블에다 AC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제어 방식. 제어 방식은 뭐가 있냐? 정전류, 정여유각, 정전압, 정전류, 주파수 제어. 아까 뭐 나와 있던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이해하실 거고요. 장단점 이해하실 거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적용 분야는 뭐죠? 해당 연도다. 예? 그 다음에 송전 용량은 이렇게 계산한다. 예? 단락 용량은 어떤 쪽에 교륜성전, 직류성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크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장에서 설명드리는 건 그런 정도입니다. 기출문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전력계통 개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PV 컨트롤 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유효전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서 PF,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개통공학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위상차가 여기 10도가 5도기 때문에 10도에서 5도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위상차가, 높은 데서, 잠깐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듯이 그렇게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상이 빠른 계통에서 늦은 계통으로 흐른다.
5도에서 10도로 가겠네, 그러면. 좀 헷갈리는데, 이런 각변이 같은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얘는 0도고 90도도 그러면 얘가 빠르고 얘가 늦죠? 그러면 이제 빠른 데서 늦은 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여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로 보면 이해가 되죠.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늦으니까 빠른 데서 늦은 대로 이렇게 위상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5도에서 10도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들, 위상각 안정도, 이건 PSS/2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왔던 부분들, 전압 안정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된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이제 페란트 현상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이제 각변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에는 대략 이런 정도로 넣어봤고요. 사진들을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장별로 일단. 1장. 송배전 계통의 구성. 769 변전서 가면 이렇게 단상 2분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배송을 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배송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트레일러에 다 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쪼개가지고 단상을 분리해가지고 같이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건 변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3, 4, 5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단건 변압기를 이용해서 YY 델타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또 보셔도 되고요. 용량을 또 키워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단상 변압기하고 삼상 변압기하고 차이점은요. 지금 이 바깥에 보시는 이제 배전용 변압기들 단상짜리 폴 하나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kV짜리다. 그럼 삼상 변압기는 그 100kV짜리가 3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걔는 삼상 용량은 300kV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처럼 얘도 단건 변압기가 뭐 100메가짜리를 3개를 달았다 그러면 걔는 삼상 용량으로는 300MB가 되는 거니까 용량을 키워주는 방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럼 이건 철심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765 가공송전선로 같은 경우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실제로 건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요거 같은 이번 장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케이블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도체에 대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 그리고 이제 금속 시스가 있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풀음 테이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들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해저 케이블은 LS3전이 동해 공장에 있으면은 그 동해 공장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배에다가 실는 겁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다 실어 놓으면은 이렇게 끌고 와서 지금 다 깔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여기다 더 깔은 겁니다. 지금. 깔아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배에서 깔면은 요 밑에 로봇이 가면서 이렇게 깔면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위에다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운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깔아가면서 움직였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설비가 세계적으로 한두 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 설비에 하루 빌리는데도 뭐 몇 억씩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까는 걸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제 2차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장별로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연구반 교재. 연구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 공여로 정보를 수집하라.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암기를 하긴 하는데 이해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아까 그 키워드가 나와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이해한 상태에서 저 키워드는 외워주셔야죠. 근데 이해를 못했을 때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암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양방향의 과정들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암기도 하면서 이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송전 쪽인데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송전 일반 가공선로, 지중선로, 선로정수 및 코로나, 송전 특성, 중성점 유도 장애, 불평, 고장 전류 계산, 안정도 이상 전압, 보호 계전, 변전소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송배전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같이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반 교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HVDC 뭐라고요? 적용 분야? 해상연도. 똑같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성도 그리는 거 똑같죠? 변환장치 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들. 뭐 고주파 필터니 직류 케이블이니 접지 전극 직류 리액터 아까 설명하는 것들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설비들에서 자잘한 것들은 설명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기본서에는 원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기본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너무 깊게 설명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정도까지만. 예? 그 다음에 연구반 갔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단극, 쌍극,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직류, 단극에 대한 부분은 모노폴라하고 바이폴라, 호모폴라 나눠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접지 방식이 1단 접지인지 아니면은 양단 접지인지 케이블 접지인지 케이블로 중성선을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다단자 송전 방식이 있고요.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절성, 무, 추간 이유, 단. 여기 5개만 썼죠? 많이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5개 정도. 왜냐면, 여러 개를, 이거를 많이 써준다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도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듯이 여기 보시면은 HVDC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HVD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니까 HVDC는 뭐다? 그걸 썼을 때 장단점은 뭐다? 적용은 어디에다 한다? 그리고 제어 방식은 뭐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고 써주다 보면은 2페이지는 금방 나오겠죠. 여기만 해도 지금 몇 페이지가 되죠.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 부분도 나오죠, 여기. 그러면서 교류 성전 방식의 장단점도 나옵니다. 그래도 승행일 해가지고, 승합, 강압, 병현성이 용이하다. 회전자기를 얻기 쉽다.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다른 용어로서 쓴 거죠. 단점 부분. 한계가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 주파수가 다른 계통의 비등기 연계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아까 DC에서 장점이 여기서는 단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갖다가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적용 현황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경우, 예, 뭐 차단기가 개발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추가 자료,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에 대한 부분, 장단점들 이렇게 설비들에 대한 내용들. 송전전압 승합과 송전전력의 관계, 역류 손실 저단점. 그것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전력, 그 다음에 전류, 손실, 손실류, 저항, 단면적, 줄량.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프로세스가 쉽게 돼 있는데, 요거대로 그냥 써주시려고 그러면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거 나왔던 거 똑같이 다 나옵니다, 지금. 모든 답안지들에.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 정도만 여기는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키워드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하고 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반에는 그 외에 키워드 외에 상세한 내용들이 더 설명이 돼 있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공사비, 건설비에 대한 것들, 연지출 다 똑같죠? 예? 이런 것들이 약간 틀립니다. 금리상각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안 올라가고, 금리상각비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틀려지죠. 그래서, 물론 책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도 봐가면서. 765로 승합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력 손실이 경감됐죠. 그런 내용을 써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손실률이 저감이 되고 면적, 손실률이 100%, 20%, 4% 줄어들면서 면적이 줄어들죠. 설치 면적도 줄어들고 송전 용량도 증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혈탑 한 기단 면적이 이와 같이 줄어들고 용량은 이렇게 증대가 되고 면적은 이렇게 줄어들고 송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84만, 180만, 840만. 제가 아까 30만, 2100만, 그 다음에 8400kW라고 얘기했었죠. 8400kW가 이제 840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만 kW라는 게 1000메가와트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단위가 헷갈려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전압의 자석이 필요한데, 전압의 자석이 필요하다면 한 5배. 아까 몇 배라고 그랬죠? 4.7배. 1545, 345, 4.7배 있듯이. 그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복잡하다. 765 계통 같은 경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표로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또 보시면 단상제표로, 삼상제표로, 단상 플러스 삼상제표로, 다상제표로. 이런 것들.
그럼 765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표로 하는 HSGS,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변전 설비 쪽에서 좀 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하셨다 만약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좀 갖다 쓰실 수 있게끔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깊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 각각의 챕터에서 나왔던 아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가시되 다른 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되면 이거 지금 애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간단한 키워드를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쓰는 훈련들을 간단하게 하셔야 된다. 765가 나오면 HSGS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표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지금 경제적인 송전전압 하면은 어떻게 되죠? 스틸에 실험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배워야 되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송전 용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송전 용량 고유부하법이라든가 송전 용량 개수법이라든가 스틸에 관련된 실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틸에 대한 실험식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10점짜리 나왔을 때 이 실험식이 안 들어가면 점수가 이 실험식하고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건설비하고 운전 유지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지중선의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원래 기본세 1장에서는 그 가공선에 대한 단상 3선식, 단상 4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선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2장하고 3장을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송전선로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전선로 쪽에서의 전기 구성 방식에서 뭐 12장, 13장 이런 쪽에 가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스케이딩 방식이라든가 어떤 방식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저압에 대한 수지상, 방사상 뭐 이런 방식들이 있죠. 환상 방식 이런 부터 해가지고 저압에 대한 그러니까 배전선로 쪽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지산, 뭐 환상식, 만상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저압 쪽, 배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일부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송전 쪽에서 이런 부분과 배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중량비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틀리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는 없지만 연구반에 있는 부분. 요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50%다, 33%다, 뭐 이렇게 나오죠. 66%다. 요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문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배전 쪽에서 간단하게 자료들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참조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자기수 선정하는 거 이거는 그 4장에 가서 보시면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갔을 때 선로정수에서 RLCG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C 성분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제 선로정수들이 바뀌어지는지 정전 용량에 따른 애자의 뭐 부분들 연능률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연협조에 관련된 부분, 개폐서지전압, 불평형전압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할 때도 항상 애워주실 때 어떻게 된다? 발성 배전으로 애워주시라고 그랬죠. 전압을 조정한다.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그리고 배전선로 쪽의 전압 조정, 그리고 수용가 쪽에서 전압 조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써주시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전압이다. 그러면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개폐서지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장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절연협조 나온다. 절연협조금은 그러면 3, 4, 5 쪽에서 절연협조금 P야액이 해가지고 P액이 아크에 대한 부분, 애자에 대한 부분, 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연협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그 수치를 내어가지고 그 뭐 CBTL 해가지고 CB, TR, CBT, TR, CB, 그 T는 TR이고 L은 LA, 피레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절연협조를 할 때 나중에 구장을 나오는데 P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레기, 아킹홍, 아킹링, 애자,
기기에 대한 절연 강도. 그래서 섬납 빈도에 따라서 여기는 섬납 빈도고 그 다음에 절연 뭐 파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절연 협조를 하는데 여기가 크게 어떻게 되냐. 154 같은 경우 154kV는 860, 650, 750, 650, 460, 1175, 725 이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3, 4, 5 쪽도 이렇게 가지고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선 B, T, L였습니다. 이건 T니까 LA, 이건 TR, 이 CB, DS 이런 거고 솔로에 대한 애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애워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주는 부분들. 근데 이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전력계통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였죠? 키워드가? 네 자리가? 부, 조, 자, 자경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부가 뭐였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 조속기 제어. 그래서 이거는 가버너 프리. 자, 자동 주파수 제어. 자동이니까 여기 제어니까 자동이니까 A, 주파수니까 F, 제어니까 C. 경, 경제 부하 배분. E, 이코노미, 로드, 디스패치, ELD.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부조작용의 뭐 직병, 제병도 제가 했었죠? 직병, 제병이 뭐였었죠? 이게 뭐의 제어 방식이었죠? AGC. AGC는 뭐? AFC하고 ELD의 합이다. 예?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져가면은 근데 이게 헷갈리시지 말라고. AFC가 뭔지, ELD가 뭔지, AGC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거 물어볼 때 이거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연협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외워주는 방법들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책에 집중을 해서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의 것들 만약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왜냐면 좀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다시 기본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구반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많죠? 72페이지까지 중에 26페이지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러면 1장 우리가 아까 했던 교재에서는 아까 키워드가 한 3개나 4개의 문제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다른 문제들이 조금 더 있죠? 연구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반 가기 전에 기본반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 머릿속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워밍업 단계에서. 예? 예를 들어 마라톤을 42.1km를 뛰려면 힘드니까 10km부터 뛰려면은 코스를 보는 겁니다. 아, 여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운전하고 그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그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핸들 꺾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구반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으로 늘어나가셔야 된다. 저번에 했던 부분은 저번 거를 꼭 들으셔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 이걸 보셨을 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시고요. 불평형 절연 이런 부분들, 애자의 연육률 이런 부분이 이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켈빈의 법칙 이건 사실 2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켈빈의 법칙은 건설 후의 전선의 단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의 손실 전력량의 금액과 건설 시 구입한 단위기대의 건설비에 대한 이자와 삼각비를 가산한 연경비가 갖게 되는 전선의 굵기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이걸 여기서 쓰실 수 있나요? 헷갈리죠? 근데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이 뭐가 있었죠? 이 그림을 가지고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였죠? 전선의 굵기하고 전선비, 이자, 삼각비 올라가고 연간 손실량 금액이 떨어지고 이게 가까워지는 아까의 뭐였죠? 1장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하고 이 켈빈의 법칙은 2장에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갖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외우는 훈련이. 만약 이런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뭐를 키워드로 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키워드를 자꾸 만들어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나중에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손실 전력량. 오늘따라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다상 속력 방식.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오더를 내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상을 쓰지 않습니까? RST 3상을 쓰는데 그걸 6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 전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제어 장치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기존 3상이 아니라 6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상세한 건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은 기본반이니까 제가 연구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를 고려한 부분, 역할, 최고전압 아까 나왔죠. 표준전압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전압과 공칭전압, 최고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최고전압이 여기 나왔죠. 예. 최고전압은 뭐예요? 기준전압 곱하기 1.15. 예? 공칭전압은 어떻게 됐다? 기준전압은 어떻게 됐다? 표준전압은 어떻게 됐다? 그것도 지금 헷갈리실 겁니다. 막. 예? 최고전압은 안 헷갈립니다. 최고전압은 1.15를 곱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표준전압, 공칭전압, 절연전압, 전격전압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기기 최고전압은 1.1분의 1.2 하는 경우도 있고 1.15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중첩의 원리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노튼의 정리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좋은 부분, 연구반 교재가 좋은 거는 항상 그 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할 때도 제가 각 장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 거는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은 이걸 들으시지만 기본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기본서는. 기본서는 보시면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시더라도 기본서에 대한 것은 바이블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 좀 읽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나왔죠? 이거 명류 손실 저단지운 그것만 외워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외우려고. 근데 그걸 만들어서 외우니까 제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명류 손실 저단지용의 저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고, 예? 경제적인 부분, 송전전압 아까 나왔죠? 그림 2개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스틸의 실험식 나와야 된다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쓸 수가 있죠. 계산 문제 나와 있고요. 중첩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 장 같은 게 또 보시면은 나중에 가공선로를 배우실 텐데, 가공선로 보면 여러 가지 신도체들이 있죠. 송전 용량을 증대하게 한 신도체가 있습니다. 스타샤라든가 TACSR, ACSR, WR,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샤 AW가 있고, 강심이 들어간 부분들,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정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뒤쪽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도 계산 문제라든가. 이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안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뭐냐. 아까 200문제 중에서 시험 빈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중요한 부분만 우선 이제 빨리 훑고 지나갈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계속 하면서 거기 이제 중요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에 따라서 좀 넣었다 뺐다 가감을 할 겁니다. 그 챕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계산 같은 데 가면은 당연히 100페이지죠. 고장전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일부 풀어드린다는 얘기죠. 일부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유형의 문제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는데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에 이런 문제들 몇 가지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Y 델타로 해가지고 지금 바꿔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등가를 작용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시험에 나왔었죠. IC60909를 해가지고, 저저번 작년 8월 때 시험에 나왔었나 그랬죠. 이렇게. IK가 뭐고, IP가 뭐고, IB가 뭐고, IK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2월 달에 나왔었나요?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딘가엔 다 있는 문제인데, 그게,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먼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어차피 선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빼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IC60909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909입니다. 근데 앞에 60은 개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60334가 그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항공기라든가 배라든가 이렇게 전원이 따로 있는 쪽에서 고장전류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IC60909하고 일반적인 ANSI IEEE하고 고장전류 계산하면은 팩타가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B팩타, C팩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산하는 부분들이 볼테지 팩타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약간 더 높게 나옵니다. ANSI IEEE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B팩타가 뭐고 C팩타가 뭐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터의 극수도 중요합니다. 변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은 또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연구방 교재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사진들에 대해서 복합발전, SSR, 이런 사진들도 여기다 넣어놓고요. 여러 가지, 제가 시험을 했던 그런 것들도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공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일부 댐퍼라든가 이렇게 송전선로에 대한 진동과 대책에 관련된 내용들 아톡스 베터거든요. 아톡스 베터만 외워라. 아머로드, 톡, 스톡 브릿지 댐퍼, 아톡스니까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아톡스 베토, 토셔널 댐퍼 이런 식으로 외워서 전선이 진동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설비들 5가지를 쓴다. 대책이 그거다. 영향이 뭐다.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보시면은 이제 챕터가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책은 이제 2장에서는 변전, 개통, 배전공학 책이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 발전, 총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공학 책에 대한 책을 그때는 전 시간에는 한 12주, 3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장의 일부 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1장이 끝나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팩타가 아닙니다. 왜? 1장에서 중요한 팩타는 어디냐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런 데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하다 보면은 7, 8, 9, 10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 빈도수. 그런 시간은 늘릴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줄일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송전전 사업부의 시공 요령 같은 것들로 보고 한 겁니다. 3, 4호 변전소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지.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변전 설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에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의 답안지하고 좀 차이가 있게끔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변압기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냐 변압기의 보호 방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기적인 보호장치하고 기계적인 보호장치를 씁니다. 그럼 기계적인 보호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유충 방위건으로 외운다. 유면계, 충격 압력계, 방압변
그 다음 유충, 방, 유면 온도계, 건선 온도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쓰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압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운송 중일 때는 안에 보면 충격 압력계가 이렇게 조그만 네모난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격이 걸리게 되면요. 바깥에 빨간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을 하고 나면 제가 감리를 했을 때는 그 충격 압력계를 바그래프로 돼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아니 충격 압력계를 띄어가지고 딱 보면 거기 점이 찍혀 있으면 얘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충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현장 하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충격 기록기를 해가지고 부속금 해가지고 이제 오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압해가지고 진공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컨서베이터가 있는데 컨서베이터의 종류도 어떻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옆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N2 질소를 넣어가지고 옆면에다 땅바닥에다 세우는 컨서베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상부에 돼 있는 그런 컨서베이터를 많이 쓰죠. 상부에 있는 게 고무막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사진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관련된 부분들 사진들이 있으니까 OLTC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진공을 어떻게 걸고 내압을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간접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자료는 이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페이지로 출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럼 A4지에 4페이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양면으로 출력하면 8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37이니까 8, 4, 32, 8, 5, 40 5장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A4지. 그래가지고 A4지 5장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장씩 들고 다니면 월화수목금이니까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반복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보시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를 문제로 써보시는 훈련을 계속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후에 필요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거는 MR사의 온로드 캡처 지원 같은 거를 다 받았죠. 이렇게 뭐가 캡처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재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료들을 이거는 이제 자기 해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좀 더 잘 어디더라? 자료가 그게 좀 잘 돼 있는데 로딩 진단 탭 체인저가 어떻게 지금 절체가 되고 스위치가 됐는지 그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저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HVDC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 DC 트램 HVDC 나오죠, 똑같이. 이런 내용이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부싱 쪽이고,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MR 것들이 지금, 사진들이 있는데, 어디다 나오냐? 이런 식으로 안에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탭 체인지 안에 부분이 MR계. 그래서 여기서 탭이 병렬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200문제다. 이제 200문제만 한다. 그럼 이렇게 200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실료 계통에 대해서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 가지 만드는 거죠. 수요 관리 이런 식으로 200문제를 외워가지고 가지고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른 쪽에서도 200문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도 200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문제가 훨씬 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12번 전력 수요 관리다. 이게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연구반에서 이런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대체에너지.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아닙니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나가고요. 예? 그래도 마찬가지 서론, 본론. 광정선 시스템 이렇게 나오겠죠? 765.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도장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겠죠? 유도장애는.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보호개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송전선 쪽. 발전선, 송전선, 변전선, 배전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765다 보니까 송전선하고 변압기하고 모선만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훈련들. 배터리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답안지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서 다 있습니다. 200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건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 협약에 대해서. 지금 92년도에 도쿄 협약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 2012년도 해가지고 매년 이게 지금 18자까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PFBC, RGCC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병렬로 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반에서는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들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4지 한 장에다 써가지고 이건 자기만의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전자에도 상호 인더덕스 E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L I지. 이 부분이 이제 뭐였죠? 시스 유기전압에서도 이런 부분을 썼었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부하율, 여기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최대 수용 전력.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10점짜리로. 예? 이렇게 수용률은 뭐다? 부동률은 뭐다? 부하율은 뭐다? 이거 지금 최대 수용 전력 계산하기 위한 부분은 없다.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인드맵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셔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 지금 들여봤다 혼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춰서 하나씩 요청을 하시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이 있고 또 바깥에 또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정의, 적용 분야, 현황, 구성도, 구성설비, 직류 단급, 직류 쌍급 여기 아까 있던 이걸 써놓은 겁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점 뭐였죠? 장점. 절성무, 충환이 뭐 이렇게. 단점, 장점, 제주 해남 뭐가 있고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나왔다면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만들어서 키워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염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지중전설로 케이블의 열화 진단은 어떻게 되냐. 열화 진단 방법은 사선 상태 진단과 활선 상태 진단이 있다. 사선 상태에서는 절연저항, 오존압, 탄델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활선 상태에서는 뭐 직류전압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키워드가 먼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가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반으로 가기 전에 약간의 키워드를 가미를 해서 기본반에 6개월을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반에 6개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연구반에 가서는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2장이면 뭐였죠? 가공송전솔로입니다. 가공송전솔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고요. 3장까지도 한번 읽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가공송전솔로 쪽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거기서도 지금 전선의 구조와 특성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전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구조들 특성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회전이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 영향 같은 거 아까 그 진동에 관련된 대책들도 나오겠죠. 매미 때문에 이제 무너졌던 것들, 태풍이 어떻게 되고 진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섬락, 역섬락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전선의 도약, 슬리트 점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책에 있는 것들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플래시오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과정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똑같이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